술만 줄이면 괜찮다고요? 그렇게 믿고 계셨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췌장이 어느 날 갑자기 돌이킬 수 없게 망가지는 이유, 의외로 매일 먹는 그 음식 때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음식은 술보다도 빠르게 췌장을 죽인다고 경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가족 건강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저는 김영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이죠. 식품회사에서 40년을 일하다 은퇴한 뒤 지금은 용인시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며 살아요. 건강식품과 약선 요리를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원광디지털대학 한방건강학과까지 졸업했습니다. 그동안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몸속 장기들은 제각각 아픈 신호를 보내는데 딱 하나만은 끝까지 침묵한다는 겁니다. 바로 췌장이에요. 위가 아프면 속이 쓰리고 간이 나빠지면 피로감이 몰려오죠. 그런데 췌장은 달라요. 이 녀석은 아파도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요. 그때 가서야 사람들은 알게 되죠. 아, 이미 늦었구나. 제 동네 친구 한 분이 그랬어요. 석 달 전까지만 해도 산을 오르고 농사일을 거두는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급성 췌장염이었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췌장은 한 번 손상되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요. 그 친구는 지금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술을 많이 마신 것도 아니고 기름진 음식만 먹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췌장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 효소를 만들어내요. 지방을 분해하고 단백질을 쪼개고 탄수화물을 처리하죠. 쉴 새 없이 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췌장을 혹사시켜요. 매일 몇 끼 과부하를 걸어주죠. 간이나 위는 그래도 관심을 받아요. 간 건강, 위 건강 챙기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하지만 췌장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게 방치하다가 결국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공부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췌장이 얼마나 중요한 장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요.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지금부터라도 췌장을 지켜야 한다고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분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땐 몸이 버텨줘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져요. 췌장도 늙습니다. 회복력이 떨어지죠.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막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알아야 해요. 무엇이 췌장을 죽이는지 말이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췌장을 가장 망가뜨리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고요. 10명 중에 9명이 똑같은 대답을 하더군요. 술이요. 맞습니다. 술은 췌장에 안 좋아요. 그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해요. 술만 조금 줄이면 괜찮을 거라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식품회사에서 일할 때였어요. 회식 자리가 많았죠. 동료들이 술 마시는 걸 보면서 걱정했습니다. 간도 문제지만 췌장도 걱정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다들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서 소주 대신 맥주를 마시고 맥주도 줄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원광디지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췌장염 환자 사례를 많이 접했어요. 그 중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술 한 잔 안 한 사람도 췌장염에 걸렸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요? 의사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더군요. 요즘은 술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바로 식습관이에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술이 1위가 아니라고요? 그럼 뭐가 1위냐고 물었어요. 선생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술만 조심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술만 끊으면 췌장이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진짜 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술은 안 마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 식탁을 들여다보니 문제투성이었어요.
매일 먹는 반찬, 간식, 국물 음식들이 전부 췌장을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술만 경계해요. 술은 눈에 보이니까요. 술병을 들고 있으면 주변에서 말려요. 하지만 음식은 달라요. 아무도 말리지 않죠. 오히려 권해요. 맛있게 드세요. 국물까지 다 드세요. 그렇게 말하면서요. 그게 바로 함정입니다. 술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위험한 음식이 우리 식탁 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른 채 매일 먹고 있죠. 저도 몰랐습니다. 공부하기 전까지는요. 이제부터 말씀드릴 겁니다. 술보다 훨씬 무서운 게 뭔지요. 여러분이 매일 먹는 그것 말이에요. 1위는 바로 라면입니다. 그것도 돈코츠 라면 같은 고지방 국물 라면이죠.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라면이 술보다 위험하다고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라면은 그냥 간단하게 한 끼 때우는 음식이잖아요. 술처럼 간을 망가뜨리거나 뇌를 손상시키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군요. 췌장한테는 술보다 라면이 더 무섭다고요. 왜냐고요?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효소를 만들어내야 해요. 특히 돈코츠 라면처럼 돼지뼈를 오래 끓인 국물은 지방 덩어리나 다름없습니다. 거기에 소금까지 잔뜩 들어가 있죠. 국물 한 그릇을 마시는 순간 췌장은 비상근무에 들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자주 라면을 먹었는지 생각해 보니까요. 일하느라 바쁠 때는 라면으로 한 끼를 때웠어요. 야근할 때도 컵라면을 먹었죠. 그게 편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췌장은 죽어라 일하고 있었던 겁니다.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 리파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이 효소가 지방을 잘게 쪼개서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있게 만들죠. 그런데 돈코츠 라면 같은 고지방 국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쉴 새 없이 효소를 쏟아내야 해요. 그러다가 결국 지쳐버리죠. 췌장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해요. 더 큰 문제는 염분입니다. 돈코츠 라면 국물에는 소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그릇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어요. 이 소금이 췌장 주변 조직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웠어요. 염증은 만병의 근원이라고요. 특히 췌장은 염증에 약해요. 한번 염증이 생기면 쉽게 퍼져나가죠. 그러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계세요. 라면을 너무 좋아하는 분이었죠. 일주일에 서너 번은 꼭 라면을 먹었어요. 특히 돼지뼈 국물이 진한 라면을 좋아하셨습니다. 국물까지 싹싹 비우셨죠. 그분이 어느 날 배가 아프다며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는 췌장염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술 자주 드시냐고요. 그분은 아니라고 하셨죠. 술은 거의 안 마신다고요. 그럼 뭘 자주 드시냐고 물으니까요. 라면이요. 그렇게 대답하셨대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랍니다. 라면 때문이라고요. 특히 기름진 국물을 매일 드시면 췌장이 견딜 수가 없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술은 명함도 못 내민다는 게 이런 뜻이구나. 라면 한 그릇이 술 한 병보다 췌장한테는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부터 저는 라면을 멀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국물을 멀리했죠. 면만 먹고 국물은 버렸어요. 처음에는 아까웠습니다. 그 맛있는 국물을 버리다니요. 하지만 제 췌장을 생각하면 어쩔 수 없었어요. 국물 한 그릇이 제 췌장을 비상근무로 내몰고 있었으니까요. CHAPTER4. 국물까지 먹는 습관이 만든 재앙. 우리나라 사람들은 국물을 좋아해요. 국물 없는 한 끼는 밥을 먹은 것 같지가 않죠.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엔 된장찌개, 점심엔 뚝배기, 저녁엔 김치찌개를 먹었어요. 그리고 국물을 남기는 법이 없었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국물까지 다 먹어야 영양을 다 섭취하는 거라고요. 할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국물 남기면 아깝다고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췌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었어요. 국물에는 지방이 녹아 있습니다. 고기를 끓이면 기름이 둥둥 떠오르죠. 그걸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그 지방을 분해하느라 죽을 맛이에요. 거기에 소금까지 더해지면 최악입니다. 우리나라 찌개는 대부분 짜요.
국물이 진해야 맛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간장도 넣고 된장도 넣고 소금도 넣죠. 그 국물을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은 소화 효소를 과도하게 분비해요.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동시에 염분이 췌장 주변 조직을 자극합니다. 염증이 생겨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아요. 췌장이 회복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그렇게 먹으면요. 췌장은 쉴 틈이 없어요. 아침에 국물, 점심에 국물, 저녁에 국물. 하루 종일 효소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해요. 그러다가 결국 지쳐버리죠. 저는 식품회사에서 일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암 발병률이 높은 이유가 짠 음식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췌장염도 비슷한 이유였습니다. 국물을 남기지 않는 습관 때문이에요.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라면 국물을 다 마셔야 제맛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일본에서도 췌장염 환자가 많대요. 특히 돈코츠 라면을 즐겨 먹는 규슈 지방에서요. 저는 텃밭을 가꾸면서 깨달았습니다. 땅도 쉬어야 해요. 계속 농사만 짓다 보면 땅이 메마르죠. 그래서 돌려짓기를 하잖아요. 한 해는 콩을 심고 다음에는 배추를 심고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쉬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췌장을 쉬게 해주지 않아요. 맵기 국물을 먹으면서 췌장을 혹사시키죠.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아침에 된장찌개 국물을 2그릇 먹는 게 습관이었대요. 그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죠. 된장이 발효식품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배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체한 줄 알았대요. 소화제를 먹고 참았죠. 하지만 통증이 계속됐습니다. 병원에 가니까 췌장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대요. 평소에 뭘 자주 드시냐고요. 친구가 된장찌개 국물을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시더래요. 국물을 너무 많이 드셨다고요. 췌장이 쉴 틈이 없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된장찌개가 문제라니요. 저도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먹었거든요. 국물까지 싹싹 비우면서요. 그날부터 저는 습관을 바꿨어요. 국물을 절반만 먹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입맛이 허전했죠. 그런데 췌장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자주 먹을수록 췌장은 쉬지 못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집밥은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서 해 먹는 게 훨씬 안전하다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집밥도 문제였어요. 제 식탁을 보면요. 아침상에 늘 올라오는 반찬이 있어요. 젓갈이죠. 멸치젓, 새우젓, 명란젓. 이런 것들을 한두 가지씩 꼭 차려놨습니다. 왜냐고요? 밥도둑이니까요. 젓갈만 있으면 밥 한 그릇은 뚝딱이죠. 특히 김한장에 젓갈 얹어서 밥 싸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췌장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젓갈은 소금 덩어리예요. 생선이나 새우를 소금에 절여서 만드니까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어마어마해요. 한 숟가락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의 절반을 넘깁니다. 저는 몰랐어요. 전통 음식이니까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발효식품이잖아요. 유산균도 많고요. 그래서 매일 먹었습니다. 하지만 원광디지털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발효는 좋은데 소금이 문제라고요.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 주변 조직이 붓기 시작해요. 염증이 생기죠. 처음엔 미세한 염증이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매일 먹으면 쌓입니다. 작은 염증이 하나둘 모여서 큰 염증이 돼요. 그러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폭발하는 거죠. 장아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용인 양지면에 살면서 텃밭을 가꾸잖아요. 그럼 채소가 많이 나와요. 무, 오이, 마늘종, 깻잎. 이런 걸 다 어떻게 해요? 장아찌를 담그죠. 간장에 절이고 된장에 묻고 고추장에 박아둡니다. 그게 겨울 내내 먹을 반찬이 돼요. 저도 장아찌를 정말 많이 담갔어요. 텃밭에서 나는 게 아까워서요. 하지만 장아찌도 소금이 많아요. 간장, 된장, 고추장 전부 짜잖아요. 그 속에 채소를 담가두니까 채소에 염분이 배죠. 저는 아침마다 장아찌를 먹었습니다. 젓갈하고 같이요. 오이장아찌, 무장아찌, 마늘종장아찌.
이런 걸 두세 가지씩 꺼내서 먹었어요. 밥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제 췌장은 염분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명절 때는 더 심해요. 명절상에 올라오는 반찬들을 보세요. 전부 짜요. 나물도 간장으로 무치고 전도 소금 뿌리고 조림도 간장 듬뿍 넣어요.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먹죠. 이것저것 다 먹으면서요. 그게 전통이고 가족의 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습니다. 명절 음식은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남기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게 췌장한테는 재앙이었어요.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운 내용이 있어요. 우리 몸은 하루에 2000mg 정도의 나트륨을 필요로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000mg 이상을 먹어요. 2배예요. 그 나트륨이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바로 젓갈, 장아찌, 김치 같은 전통 반찬에서 와요. 김치도 문제예요. 김치는 건강식품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유산균도 많고 비타민도 풍부하죠. 하지만 소금이 많아요. 특히 오래 묵힌 김치는 더 짜요. 저도 묵은지를 좋아했어요. 묵은지 찌개 끓여 먹으면 정말 맛있죠.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제 이웃 할머니가 계세요. 평생 전통 음식만 드신 분이죠. 젓갈, 장아찌, 김치를 매일 드셨어요. 그게 건강의 비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췌장염으로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나트륨 과다 섭취가 원인이라고요.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으셨대요. 평생 집밥만 먹었는데 왜 아프냐고요. 인스턴트 식품도 안 먹고 밖에서 사 먹지도 않았는데요. 하지만 집밥이 문제였어요. 전통 반찬이 문제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전통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구나. 우리가 당연하게 먹어온 것들이 사실은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었구나. 이제야 술 이야기를 할 차례가 왔네요. 술은 물론 위험해요. 그건 누구나 알죠. 저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셨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두 잔 받는 게 전부였죠. 하지만 문제는 순서였어요. 췌장은 이미 지쳐 있어요. 아침에 젓갈을 먹고 점심에 라면 국물을 마시고 저녁에 장아찌를 먹으면서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효소를 쏟아내고 염증과 싸우면서요. 그 상태에서 술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타를 맞는 거예요. 알코올은 췌장세포를 직접 손상시켜요. 술을 마시면 췌장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췌장 안에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효소가 췌장 자체를 소화시키기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먹어치우는 거죠.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이 과정을 배우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췌장이 스스로를 파괴한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알코올이 췌장의 배출 통로를 막아버리면 효소가 역류해요. 그리고 췌장 조직을 녹여버리죠. 그런데 만약 췌장이 이미 지친 상태라면요? 더 빨리 무너져요. 평소에도 과부하가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 술까지 들어오니까요. 췌장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죠.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계셨어요. 평소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운동도 하고 영양제도 챙겨 먹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회식 때 술을 못 끊는 거예요. 그분은 점심엔 라면을 먹고 저녁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셨어요. 집에 가면 아내가 차려준 밥상을 먹었죠. 젓갈, 김치, 장아찌가 가득한 상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습니다. 급성 췌장염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술만 문제가 아니라고요. 평소 식습관이 췌장을 이미 망가뜨리고 있었는데 거기에 술이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거라고요. 그분은 후회했어요. 술만 조심하면 될 줄 알았다고요. 라면이나 젓갈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달랐어요. 술은 마지막 한 방이었을 뿐이에요. 진짜 문제는 그전부터 쌓여 있었던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술을 안 마신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구나. 술을 마시지 않아도 췌장은 망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술을 마시면 더 빨리 무너져요. 특히 이미 지친 췌장한테 술은 독이에요. 저는 용인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생각했어요. 식물도 약한 상태에서 병충해를 만나면 금방 죽잖아요.
건강할 땐 견디는데 약해지면 못 견뎌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건강하게 관리했으면 술 한두 잔은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라면, 젓갈, 장아찌로 지쳐 있으면요. 술 한 잔도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술을 완전히 끊기로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술을 마시기 전에 췌장부터 건강하게 만들기로 했죠. 라면 국물을 끊고 젓갈을 줄이고 장아찌를 멀리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술이 무섭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췌장이 이미 지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끝이에요. 저는 단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도넛을 좋아했죠. 오후 3시쯤 되면 입이 심심해져요. 그럼 편의점에 가서 도넛을 하나 사 먹었습니다. 간단한 간식이잖아요.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고 한 개만 먹으니까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도넛이 췌장한테는 폭격이었습니다. 도넛은 밀가루 반죽을 기름에 튀긴 거예요. 거기에 설탕을 잔뜩 묻혀요. 어떤 건 초콜릿을 바르고 어떤 건 크림을 넣죠. 지방과 당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췌장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방금 점심때 라면을 소화시키느라 죽을 맛이었어요. 겨우 숨 돌리는데 또 도넛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도 지방 덩어리에 설탕까지 범벅된 놈이요. 췌장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해요. 하나는 지방을 분해하는 거예요. 효소를 만들어서 기름을 쪼개 하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을 만드는 거예요. 설탕 때문에 혈당이 치솟으니까요. 저는 한방건강학과에서 배웠어요. 췌장은 두 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외분비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인슐린을 만드는 내분비 기능이죠. 도넛을 먹으면 두 기능이 전부 과부하 걸려요. 외분비 세포는 지방을 분해하느라 효소를 쏟아내고 내분비 세포는 혈당을 낮추느라 인슐린을 쏟아내요. 동시에요. 췌장이 미칠 지경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간식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도넛 한 개쯤이야 뭐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달랐어요. 도넛 한 개가 췌장한테는 재앙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습관이에요. 한 번 먹으면 또 먹고 싶어져요. 단맛은 중독성이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도넛 먹으면 내일도 먹고 싶고 모레도 먹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매일 먹게 돼요. 매일 오후마다 췌장한테 폭탄을 터뜨리는 거죠.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당뇨병에 걸렸어요. 그분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웠어요. 운동도 했죠. 그런데 왜 당뇨병에 걸렸을까요? 알고 보니 간식 때문이었어요. 매일 오후에 빵이나 도넛을 먹었대요. 때로는 케이크도 먹고 쿠키도 먹었죠. 간단하게 먹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게 쌓였어요. 매일 단 것을 먹으면서 췌장을 혹사시켰던 거죠. 인슐린을 과다하게 만들어내다가 결국 췌장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면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와요. 혈당 조절이 안 되죠. 그게 바로 당뇨병이에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도 매일 단 것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날부터 도넛을 끊었어요. 단 것이 먹고 싶으면 과일을 먹기로 했죠. 사과나 배는 단맛도 나고 섬유질도 많으니까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입이 심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참았습니다. 제 췌장을 생각하면서요. 단맛은 즉각적이에요. 먹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손상은 누적돼요. 매일 조금씩 쌓이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으니까 참을 수 있었어요. 저는 지금 65이에요. 이 나이에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췌장은 고쳐 쓰는 장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은 달라요. 간은 재생 능력이 있어요. 절반을 잘라내도 다시 자라죠. 하지만 췌장은 아니에요.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해요. 저는 용인 양지면에서 텃밭을 가꾸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식물도 한 번 죽으면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관리해야 하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병충해도 막고요. 췌장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지켜야 해요. 어떻게 지킬까요? 먼저 저염이에요. 젓갈, 장아찌, 김치를 줄여야 해요. 저도 줄였습니다.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에요. 가끔 먹죠. 하지만 매일 먹지는 않아요. 김치도 덜 짜게 담가요. 소금을 절반만 넣어요.
처음엔 맛이 싱거웠는데 익숙해지니까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재료 본연의 맛이 더 잘 느껴져요. 다음은 저지방이에요. 라면 국물을 끊었어요. 면만 먹고 국물은 버려요. 아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 췌장이 더 중요하니까요.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기를 잘라내요. 삼겹살보다는 안심을 먹고 닭고기도 껍질을 벗겨요. 처음엔 맛이 덜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마지막으로 저당이에요. 도넛을 끊었어요. 케이크, 쿠키, 사탕도 멀리했죠. 단 것이 먹고 싶으면 과일을 먹어요. 사과, 배, 귤. 이런 것들로 단맛을 채워요. 자연 그대로의 당이니까 췌장한테 부담이 덜하죠.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몸이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요.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웠거든요. 밤새 소화시키느라 췌장이 일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췌장이 쉴 수 있으니까 아침에도 상쾌해요. 제 이웃분들한테도 말해줬어요. 췌장을 지키라고요. 특히 우리 나이 또래는 더 조심해야 한다고요. 어떤 분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먹는 낙까지 빼앗기면 뭐가 남느냐고요.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느냐고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먹는 낙도 중요하죠.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고요. 맛있는 음식도 여행도 손주들 보는 것도 전부 건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췌장염에 걸리면 평생 고생해요. 통증도 심하고 소화도 안 되고 음식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렇게 되면 먹는 낙은커녕 삶의 질 자체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지켜야 해요. 오늘 한 끼 선택이 10년 뒤 췌장을 결정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염, 저지방, 저당식 습관을 지키고 있어요. 제 췌장이 조금 더 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어요. 췌장은 아직 살아있으니까요.